KF-21 독일 언론 난리나 연일특보. 미국, 한국 공군 위력 충격 못 믿어 비윤리적 북한 파병군 인터뷰. 한화시스템이 내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용 능동 위상 배열 S 레이더의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KF-21S 레이더는 지난해 5월 KF-21과 함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양산을 위한 주요 절차를 통과했으며 올해 초도 양산을 앞두고 있다. 19일 한화시스템의 정통한 관계자는 한화시스템이 내주 방위사업청과 KF-21AS 레이더 초도 양산 1차 계약을 맺는다며 이번 계약은 총 40대의 초도 양산 물량 중 20대에 대한 계약이며 계약 규모는 1,100억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분할 계약을 통해 추후 남은 20대에 대한 계약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방위사업청이 분할 계약을 채택한 것은 KF-21 양산 계약 조정 때문이란 게 앞선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KF-21 초도 양산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공대공 미사일과 AS 레이더의 연계 검증 시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 양산 물량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 역시 KF-21 최초 양산 물량 40대를 유지하되 20대를 우선 계약하고 나머지는 공대공 미사일 검증 시험 후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계약의 정확한 일정은 공시전인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S 레이더는 지상 및 공중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안테나를 기계적으로 회전시켜 표적을 탐지하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면부에 고정된 약 1000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전자파 빔 조향을 통해 넓은 영역의 탐지 다중 임무 수행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 등이 가능한 만큼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전투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S 레이더 개발 사업의 시제 업체로 2016년부터 KF-21S 레이더 개발에 참여했다. 국내외에서 200소티 이상의 시험 항공기, FTV, 비행 테스트로 항공기용 S 레이더 성능을 입증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지난달에는 유럽 방산 메이저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용 S 레이더, 안테나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을 토대로 양사는 수출용 전투기 S 레이더 공동 개발에도 나선다. 이에 KF-21과 복합 운용할 수 있는 무인 편대기용 S 레이더 개발 과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2. 직구촌 오늘 트럼프 대선 뒤집기 의혹, 특검 보고서 공개, 독일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방문, 지지 표명.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직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관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오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 연방법무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의회에 1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는 전체 최종 보고서의 절반 분량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의혹에 대해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합법적인 방법이 실패한 것이 분명해진 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일련의 범죄적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씨의 당선과 임박한 대통령직 복귀를 제외하면 특검은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주 관리들이 실제 투표 결과를 무시하도록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유도하려 했고 자신이 패배한 7개 주에서 부정선거인단을 조직해 사기를 조장하려 했으며 법무부 관리들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자신들의 선서를 위반하고 대신 대통령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에 분노한 군중을 미 의사당으로 유도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시도도 적시했는데요. 보고서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사적인 자격으로 행동했을 뿐 아니라 여러 공모자의 도움을 받았다며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권력과 권한을 사용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헌법이 대통령의 지속적인 기소와 처벌을 금지한다고 보는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 정부 증거의 강도 또는 기소 본안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해당 기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스미스 특검을 멍청한 검사라고 부르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친 잭 스미스는 자신의 상사, 보스, 인 사기꾼 조 바이든의 정치적 반대자를 성공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깡패들이 불법적으로 파괴하고 삭제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완전히 무죄인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인 13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가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관한 특검 수사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13일 자정이 지나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고서의 절반가량이 공개된 겁니다. 기자. 맞습니다. 앞서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 유출하고 보관한 혐의에 관해 조사한 후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캐넌 판사는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부적절하게 임명했다며 두 사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또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자 스미스 특검은 두 사건에 대한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다룬 보고서 내용은 없나요? 기자. 네. 다른 두 공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법무부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동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한 보고서 공개는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네. 보리스 피스토리오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앞피통신에 피스토리오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에 관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스토리오스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하루 전인 13일엔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대표단과 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원조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지원 규모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전화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ABC 방송에 출연해 전쟁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회담을 시작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네. 러시아 여러 지방정부가 14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부사르긴 사라토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두 곳의 공업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고요. 오렬의 안드레이 클리츠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드론 17대를 격추했으며 해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14일 러시아군이 11개 지역을 공격하며 사용한 무인기 80대 중 5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의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 2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로 잡혔다고 밝히며 부상당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